안녕하세요. 신테크TV입니다. 혹시 비행기 안에서 돈을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는 전화 서비스를 항공사가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리듐과 같은 기업들이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여 항공사들이 우리에게 전화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비행기 안에서도 배 안에서도 극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인터넷 및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업이죠. 전 세계적으로 무려 147만 6천 명이나 되는 구독자들에게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는 이리듐 매출의 22%를 차지합니다. 또 2017년도에는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에 인공위성을 넣어 우주로 쏘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리듐은 원래 휴대전화, 무전기 및 무선통신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업인 모토로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모토로라가 위성통신 기반 전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이리듐 시스템이라 부르는 여러 대의 저궤도 인공위성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을 처음 개발했다고 하죠. 이리듐은 1999년에 저렴하게 보급되는 핸드폰과의 비용 싸움에서 밀려 파산을 하기도 했으며 미국 정부가 구제를 해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위성통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정위성 서비스는 지구 공전주기와 동일하게 설계되어 지구에서 관찰할 경우 상공의 한 지점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성입니다. 고도 35만 km에서 공전을 할 정도로 매우 높이 떠 있는 위성이죠. 고정위성의 경우 지구에 고정된 두 지역을 이어주는 위성통신 서비스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의 고정위성을 활용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고도가 높기 때문에 신호가 전송되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0.25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동위성 서비스는 정지위성보다 훨씬 낮은 궤도에서 공전하는 위성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리듐이 제공하고 있는 위성 서비스이며 상공 778km에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00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빠른 공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성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통신 속도가 고정 위성 서비스보다 당연히 빠르겠죠. 이리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무선 서비스와 매우 비슷합니다. 통신사는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지국을 세우고 소비자들이 기지국 주변에 있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주변에 기지국이 없는 바다, 오지 및 항공기 등에서는 핸드폰으로는 전화 및 무선 인터넷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 이리듐은 지구 어디에서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정 위성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남극 및 북극 지역에서도 이리듐의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죠. 지구 전역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항공, 광업, 임업, 해운업, 중장비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은 공통적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경우 기지국, 광섬유 등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죠. 위성통신의 경우 우주에 위성을 띄우고 지상에도 장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리듐은 최근에 약 3억 달러, 한화 3.3조 원을 사용하여 기존의 위성들을 신식 위성으로 교체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초기 비용이 전부 들어가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큰 금액의 추가 투자 필요 없이 안정된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이리듐의 통신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랜드모바일, 지상 무선 통신 영역입니다. 80만 1천 개의 이리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위성 음성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광업, 임업 등 기존 통신 장비가 닿지 않는 오지에서 일하는 산업에서 직원들끼리 통신 또는 응급 상황에 통신을 하기 위해 위성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또는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재해가 닥칠 경우 전통적인 통신 인프라가 망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통신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리듐은 바다에서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박들끼리 통신을 할 때에도, 육상에서 선박과 통신을 할 때에도, 선박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을 할 때에도 위성 통신을 사용합니다. 레저용 요트부터 대형 상선까지
다양한 종류의 선박들이 위성통신을 사용하고 있죠. 해양통신 영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경우 계약 한 개당 발생하는 매출의 크기가 크다고 하며 장기간 반복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항공 영역 역시 위성통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데이터,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항공기간 통신 및 항공교통관제 시에도 이리듐의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또 무인 드론을 조종하는 데에도 위성통신을 사용한다고 하죠. 다만 이리듐의 2020년도 4분기 실적 발표에 의하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항공기 사용량이 줄어들어 이리듐이 항공사를 상대로 창출하던 매출의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리듐이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역은 IoT 기기의 위성통신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지구상 어디에서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리듐의 위성통신을 이용한다고 하죠. 예시로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를 만드는 캐터필러라는 업체는 중장비에 센서를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부착시켜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중장비 한 개당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캐터필러는 센서를 통하여 정비가 필요한 중장비를 미리 감지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준다고 하죠. 이 때문에 캐터필러의 고객들은 기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중장비가 고장나기 전에 정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비 비용 역시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화물차들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사들이 차량의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유통망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이리듐은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언급했었죠. 이리듐은 암호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기준 미국 정부와 7년짜리 계약을 맺었다고 하며 총 계약 규모는 7억 3,850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제공하는 서비스 및 장비에 대한 정비 계약, 업그레이드 계약도 따로 맺고 있습니다. 이리듐의 총 매출 중 22%가 미국 정부와 관련된 매출이라고 합니다. 위성통신에 대한 지역별 매출 구성을 살펴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55%의 매출이, 영국에서 8%의 매출이, 기타 국가들에서 36%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리듐은 다소 특이한 고객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직접 소비자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도매상들, 기업들에게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B2B 모델을 갖추고 있죠. 이리듐의 통신 서비스를 특정 기업에게 제공하고 특정 기업이 이리듐의 통신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보잉 또는 에어버스가 이리듐의 위성통신 장치를 항공기에 설치하여 항공사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리듐은 통신 서비스 개발 및 유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소비자 관계를 관리하거나 대중을 상대로 영업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듐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재무도 살펴봐야겠죠?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2020년도 기준 매출은 5억 8,300만 달러, 한화 6,410억 원을 벌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현재 이리듐이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역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서비스 매출은 총 매출의 79%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위성통신 단말기, 라우터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장비 매출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이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의 경우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볼 수 있으며 5,600만 달러를 잃었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때문에 회계상 적자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고 벌어들인 돈인 영업 현금 흐름으로 볼 경우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부채인 장기 차입금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개월 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차입금이 약 1,700만 달러, 1년 이후에 갚아야 하는 장기 차입금이 약 16억 달러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발생한 이자 비용만 9,400만 달러라고 하죠. 이자 비용이 총 매출의 16%나 차지할 정도로
이리듐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리듐처럼 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경우 자산의 재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리듐의 경우 가장 비싼 자산은 인공위성이 되겠죠. 최근에 인공위성을 새로 전부 교체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 재투자를 하는 비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리듐 IR 자료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대규모 자본적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022년도 말까지 최대 3억 달러만큼의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죠. 아직 배당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리듐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리듐 매출의 큰 부분은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며 장기로 맺은 계약이기에 단기적으로 이리듐의 매출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이익만 볼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값비싼 인공위성의 감가상각 비용 때문에 돈을 잃고 있는 적자 기업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리듐이 영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에비타 또는 영업 현금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 모델을 살펴보면 통신사처럼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10년에서 15년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